며칠 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만드는데 핵심 원료인 3개 주요 원자재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때 강제로 징용당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건데요. 여기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보복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물건을 3번째로 세계에서 많이 사주는 대표적인 일본의 무역 흑자국입니다. 아주 중요한 VIP 고객이라는 뜻이죠. 고로 우리나라한테 수출 규제를 하면 일본의 경제에도 타격이 갑니다. 또 이 원자재들을 만약에 우리가 국산화 시켜버리면 일본은 이 제품들을 다시는 우리나라에 팔아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일본은 자국의 살을 깎아먹는 이런 보복 조치를 단행하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문재인 정부를 너무 싫어합니다. 이명박근혜 때 편했죠. 정치고 외교고 경제고 일본 쪽으로 유리하게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반대로 문재인은 너무 대일본 강골입니다. 각시탈처럼 일본 뚝배기 깨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안부 합의 파기했고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것도 지지한다는 입장이고,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도 안 하는 걸로 WTO에서 극적으로 이겨냈습니다. 한반도 문제도 그렇죠. 북한 비핵화 이슈에서도 일본은 완전히 아웃 오브 안중, 영향력 제로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재팬 패싱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본에게 눈엣가시인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낮추고 또 무너뜨리는 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이라는 걸 일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똑똑한 일본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약점을 공략했을까요? 네, 바로 경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15조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게 경제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추경을 내수시장보다는 신성장 동력 사업 스타트업,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일본은 문재인의 아킬레스건인 경제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효과는 뛰어났습니다. 각종 보수 언론들과 친일파 정치인들이 개떼처럼 몰려들어서 문재인의 외교 무능, 준비성 부족을 비판했고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또 대기업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일본으로 출국했는데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문재인이 일본 정부랑 싸우니까 그 똥은 내가 다 치우네, 이런 생각 하겠죠? 사람이라면 하겠죠. 일본은 딱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잘 나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대기업들에게 한번 브레이크 쫙 걸어주고 또 국론 분열도 일으키고 일본이 딱 기대하던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은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득을 받습니다. 아베 총리의 소원이 뭘까요? 바로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게 아베 총리의 꿈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7월 중순에, 그러니까 며칠 뒤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총선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아베 총리, 그러니까 자민당이 이겨야 개헌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를 때려서 일본 내 우익, 일본 내 우파 세력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겁니다.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우리나라가 격렬하게 반응하고 또 내부로부터 균열이 생긴다면 그게 일본이 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정부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숙한 점도 있겠죠. 하지만 그 비판은 건설적이어야 하고 또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마블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An empire toppled by its enemies can rise again. But one which crumbles from within, that's dead. Forever.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내부의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명앵커였습니다.